개봉 전부터 논란 속에 시작된 영화. 그런데도 수많은 관객이 줄을 섰고 입소문만으로 70만 명이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후속으로 영화 신명이 남긴 질문들의 7가지 포인트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명을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고 느꼈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최은순 출소 후 바로 간 곳의 비밀.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씨의 행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5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며칠 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양평의 한 장소였어요. 마을 주민 증언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김건희 조상의 묘에 들렸다가 선산 맞은편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잘 다녀왔습니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조상 성묘를 마쳤으면 바로 내려와야 하는데 왜 굳이 맞은편까지 갔을까요? 그곳은 보현사라는 곳이었어요. 겉으로는 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문투성이인 장소였습니다. 과연 최은순 씨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신명에서 보여준 장면들의 현실적 근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일반 불교와 다른 무속의식의 증거들. 보현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곳곳에 놓여있는 소주병들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는 일반적인 불교의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채로 그대로 놓여있는 소주병이 수십 개 발견됐습니다. 취재진은 소주를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이 드시라고 소주를 그대로 뚜껑을 딴 상태에서 올려놓은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더욱 소름 돋는 건 건물 한쪽에 걸려있는 누군가의 옷가지였습니다. 여성용 겨울옷으로 보이는 이 옷이 왜 이런 곳에 걸려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무속에서는 망자의 물품을 의식 장소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취재진도 영화에서 보면 망자의 물품을 그 주변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통 불교에서는 이런 방식의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영화 대 현실 5년간 이어진 연등의 비밀. 영화 신명을 보며 충격받은 장면 중 하나가 외딴 산속 보현사라는 현판이 걸린 한 분홍색 건물에 연등에 적힌 이름들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영화적 상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열린공감 TV 취재팀이 양평에서 직접 취재한 결과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고 적힌 연등을 발견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연등이 최소 5년 전부터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 터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곳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영화 속 김석일, 윤지희 합장의 연등은 바로 이 장소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영화 신명은 이 무속의 장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많은 의문들 중에서 무속과 주술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장소가 먼저 있었고 영화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입니다. 넷째, 70만 관객이 몰린 이유. 영화 신명이 70만 관객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관객들은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던 겁니다. 영화 속 연등 장면이 실제로 양평 보현사에 있었고 무속의식 장면들도 모두 현실에 근거했던 거죠. 김규리 배우가 시나리오 읽고 악몽을 꿨다고 한 이유, 안내상 배우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한 이유가 이해가 되죠. 이들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현실을 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계남 배우가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직접 언급한 것도 이제 납득이 가죠. 김건희 일가의 선산부터 무속의식까지 모든 게 실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섬뜩함과 현실감, 그것은 허구가 아닌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태원 참사와 신명의 충격적 연결고리. 영화 신명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와의 연결고리예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된 그날, 경찰 병력은 670m 떨어진 아직 입주도 안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참사 후 자칭 윤석열의 멘토이자 스승인 천공이 우리 아이들은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점이에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히토바시라를 기억하시나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때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처럼 묻어바치는 일본의 주술입니다. 즉 인간 기둥을 뜻하는 일본의 주술이에요. 근조 없는 검은 리본을 달게 했던 지시,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낸 지시, 모든 것이 일본식 주술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158명의 젊은 생명이 혹시 주술의 대가였던 걸까요? 영화 신명은 이런 끔찍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삼풍백화점 위에 세워진 아크로비스타의 비밀. 영화 신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충격적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의 비밀이에요.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며 5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 현장 바로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건물이 아크로비스타예요. 더 소름 돋는 건 날짜의 일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 바로 삼풍 참사일인 6월 29일이에요. 과연
과연 우연일까요? 앞서 살펴본 양평 보현사의 분홍색 건물과 삼풍백화점 당시 외관이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무속에서는 죽음을 매개로 번영을 꾀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500명이 희생된 그 땅 위에 거주하며 권력을 누리는 현실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영화 신명은 이런 섬뜩한 연결고리들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숨겨진 비밀. 영화 신명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용산과 한남동을 선택했을까요? 완공된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바로 입주하지 않았어요. 8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석 달 후인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일어나고 난 후 11월 7일에 입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용산 대통령실의 위치예요. 원래 집단 묘역이 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를 거쳐 국방부 청사가 된 곳입니다. 히토바시라를 생각해보면 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는지 의심스럽죠. 일본 주술에서는 사람이 죽은 자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리에 권력의 중심을 두면 크게 번창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선 후 정확히 1000일째 되는 날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영화 신명은 우리에게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신명의 충격적 진실을 7가지 포인트로 살펴봤습니다. 양평 보현사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영화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는 신명.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한 번 더 보러 가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